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개미의 마음, 개미 마음은 부자다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향한 현명한 투자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 경제적 자유를 꿈꾸실 텐데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투자의 길 위에서 어떤 마음으로 걷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는 늘 불안해합니다. 2026년 경제 과연 괜찮을까? 금리는 어떻게 될까? 어떤 주식을 사야 오를까? 이런 고민들로 밤잠 설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불안감은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아니 1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시장은 늘 위험했고 늘 불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딛고 묵묵히 투자 원칙을 지켜온 사람들은 5년 뒤, 10년 뒤 전혀 다른 경제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그들이 특별히 뛰어난 투자 기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현명한 마인드셋으로 꾸준히 버텼을 뿐이죠. 매달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투자를 보며 가끔은 회의감도 들고 가끔은 더 큰 수익을 찾아 헤맬까 하는 유혹에 흔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도 그냥 원칙대로 가자 하며 자신의 투자 계획을 지켰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향한 투자는 단순히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꾸준함과 인내심으로 버텨내는 마인드셋 게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익을 만드는 건 단기적인 운이 아니라 올바른 마인드셋과 꾸준히 축적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점부터 앞으로 펼쳐질 긴 투자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자 새로운 기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영상 만들어 올릴게요. 2026년 우리가 왜 현명한 투자 마인드셋이 필요한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을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길었던 긴축의 터널을 지나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경제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긴장 완화 여부도 경제 성장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하죠. 이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에는 단순히 어떤 종목을 살까? 라는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투자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 구조에는 큰 변화와 구조 조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그리고 IMF가 2026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3% 초반대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생활비 부담과 식료품, 에너지 가격 변동 가능성 등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거시 경제 지표들이 많습니다. 제조업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현명한 투자 마인드셋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 그렇다면 2026년 우리는 어떤 마인드셋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과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마인드셋입니다. 2026년 투자 전략은 크게 성장주, 가치주, 그리고 대체 자산 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수혜를 받는 기술 기업에 집중하는 성장주 투자, 그리고 금리 인하 환경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가치주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성장주와 가치주 모두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잇는 통찰력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주목하는 마인드셋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은 정부의 정책 지원과 ESG, 경영 확산에 힘입어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기술 혁신 속도와 정책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은 인류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 분야의 성장은 필연적입니다. 셋째,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하고 분산 투자하는 마인드셋입니다. 2026년은 글로벌 경제 흐름과 금리 변경 전환기에 놓여 있어 자산 배분 전략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I, 클라우드, 클린 에너지 산업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인프라 투자도 확대될 것이며 탄소 중립 정책 강화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전기차 분야 역시 유망 투자 섹터로 주목됩니다. 또한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고배당 주식, 배당 ETF, 리츠 등의 인컴형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면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으므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고성장 국가에 대한 투자 매력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미국 제조업의 회복에 영향을 받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헬스케어, 가전제품, 2차 전지게임 등 경쟁력 있는 업종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시대를 대비한 채권 투자 마인드셋입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므로 장기 채권 투자 매력이 부각될 것입니다. 특히 10년물 이상의 국채를 편입하는 펀드는 금리 하락 시 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결국 투자는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전략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맞춤형 투자 전략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형 투자자인지, 중립형 투자자인지, 공격형 투자자인지에 따라 추천 자산과 전략 포인트가 모두 다릅니다. 남들이 좋다는 종목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 마인드셋의 핵심입니다.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위험관리 마인드셋.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시장에는 늘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 혁신 속도와 정책 변화에 따른 수익성 변동,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위험관리 마인드셋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히 경제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지혜입니다.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40대 직장인 김대리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대리님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주변에서 모두 주식시장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패닉셀링을 하고 뉴스는 온통 비관적인 전망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리님은 미리 세워둔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켰습니다. 매달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갔고 오히려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투자 비중을 늘렸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용감하다 혹은 무모하다고 했지만 김대리님은 그저 자신의 마인드셋을 지키며 버티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5년 그의 계좌는 놀랍도록 성장해 있었고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잘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흔들리지 않고 버텼을 뿐이죠. 이처럼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중간에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버티기가 가장 어려울까요? 사실 사람들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사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정반대입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하락장에서 무서워서 팔아버리고 누군가는 조정이 올 때마다 걱정만 하면서 안 사고 누군가는 조금만 오르면 이제 고점 같아서 못 사고 결국 5년이 지나도 계좌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예측하지도 않고 매일 뉴스를 뒤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은 의미 없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버티기를 가장 어려워할까요? 버티기는 말로 하면 쉽지만 실제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버틴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타로 수익 냈다, 코인으로 돈 벌었다, 테마주로 30% 올랐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조급함이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상태가 장기 투자자에게는 가장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이체는 매달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하락장이 오면 평단이 낮아지고 있고 기업들은 실적을 올리고 있고 AI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복리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버티기입니다. 5년을 버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낀 건 5년 이상 묵묵히 버텨낸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흔들릴 때 오히려 더 삽니다. 하락장에서 이게 기회다라는 관점이 생기죠. 평단 낮아지는 기쁨을 아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움직입니다. 둘째, 한눈 팔지 않습니다. 다른 투자 상품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와도 테마주 광풍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남들 이야기라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셋째, 자산이 느리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빨라집니다. 처음 2년은 별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3년차부터 조금씩 가속이 붙고 5년차부터는 계좌 그래프가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구간이 옵니다. 넷째, 하락장을 겁내지 않습니다. 하락장은 기회라는 걸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공포가 아니라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앞으로 5년도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금리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AI 버블 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한 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과거 20년 동안과 똑같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11년 유럽위기 때도, 2015년 중국발 충격 때도, 2018년 금리 인상 때도,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글로벌 지수는 결국 전부 회복했고 더 높은 고점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조용히 꾸준히 사모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앞으로 5년 동안도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기업들은 실적을 계속해서 쌓아갈 것이고 AI 인프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며 현명한 투자는 계속해서 복리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5년 투자자가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 겁나면 더 사라. 흔들리면 멈춰라. 그리고 무조건 버텨라. 여기서 말하는 더 사라는 단타처럼 무리해서 매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더 하락장을 기회라는 마음으로 사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멈추는 용기입니다. 공포에 휩싸였을 때 팔고 싶은 마음이 들면 가만히 멈추세요. 계좌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뉴스를 끊어도 됩니다. 멈추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나타날 진짜 부자 곡선 투자 그래프는 선형이 아닙니다. 꾸준히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다 조정받고 옆으로 기고 다시 오르고 내렸다가 또 오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단을 뛰어오르듯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은 바로 그 계단을 오르기 직전의 바닥 계단입니다. 이제부터 5년은 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락이 오면 조마조마하고 조정이 오면 불안하고 친구가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 흔들리고 주변 사람은 단타로 20% 먹었다고 자랑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뒤에는 이 모든 흔들림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결국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구나.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조언.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단 한 번의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달 꾸준히 사고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버텨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자산을 5년 뒤 완전히 다른 숫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지금의 선택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버티자, 포기하지 말자. 앞으로 5년 여러분의 계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혹과 공포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영상을 떠올리세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빨리 벌려는 조급함 때문이고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복리라는 시간의 마법을 믿고 버틴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5년 뒤 시장을 예측하려다 지쳐 포기한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준 여러분의 계좌는 이제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바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5년 버티기의 성공 사례가 될 겁니다. 앞으로 5년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긴 여정을 승리로 이끌어봅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마음에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개미 마음이 부자 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